45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해온 정재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72살 박순자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달걀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몸만 망친 것 같아요.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정말 속상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환자였던 68살 김철수 어르신은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달걀을 꾸준히 먹고 나니까 오히려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량도 늘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달걀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달걀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침마다 달걀 후라이를 해 드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날달걀을 넘기는 분들, 삶은 달걀만 고집하시는 분들, 각자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하지만 정말 그 방법이 여러분 몸에 맞는 걸까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기름을 듬뿍 두르고 달걀을 바삭하게 구워서 드셨어요. 그것도 베이컨이나 소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기름기가 있어야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였어요.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거든요.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리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고온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서 좋은 영양소들이 오히려 해로운 성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김철수 어르신은 어떻게 드셨을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달걀을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서 반숙으로 만들어 드셨어요. 그리고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서 고소함을 더하셨고요. 기름기 많은 반찬보다는 나물류와 함께 드셨대요. 이렇게 드시니까 달걀의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는 그대로 흡수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음식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달걀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거든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달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어떤 곳에서는 달걀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완전 식품이라고 하루에 몇 개씩 먹으라고 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실 만해요. 사실 달걀만큼 오해받는 식품도 드물어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달걀 속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
달걀을 건강하게 드시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조리 방법을 신경 쓰세요. 둘째, 함께 먹는 음식을 잘 선택하세요. 셋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4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달걀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이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달걀 하나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달걀만큼 좋은 단백질 공급원도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처럼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해요. 달걀처럼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더욱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먼저 조리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얼마 전에 75살 이영희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날달걀을 매일 한 개씩 넘겨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날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오틴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인데 이게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날달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요. 대략 50% 정도만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영희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날달걀보다는 살짝 익혀서 드세요. 완전히 익히지 마시고 반숙 정도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 올라가고 소화도 훨씬 편하세요. 할머니는 처음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넣으시고 정확히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세요.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정도가 돼요. 이게 바로 최고의 상태예요. 2달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피로감도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달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리 방법의 차이예요. 같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프라이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한 스푼씩 넣고 달걀을 바삭하게 구워서 드셨어요. 그것도 꽤 높은 온도에서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달걀을 고온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산화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생겨요. 이 산화콜레스테롤은 우리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프라이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그리고 기름 대신 물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찜처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럼 맛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맛을 내고 싶으시면 들기름을 살짝 뿌리시거나 들깨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오히려 더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정말로 할머니가 이렇게 바꿔서 드시기 시작했더니 3달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할머니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섭취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달걀을 드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69살 최동호 어르신이 오셨을 때였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걀을 먹는데 자꾸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요. 공복에 달걀을 바로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 점막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최동호 어르신께 이렇게 조언했어요. 어르신, 달걀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드세요. 그러면 위가 준비가 돼서 소화도 편하고 자극도 줄어들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달걀과 함께 드시는 음식이에요. 어르신은 달걀과 함께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계셨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산성이 강한 음료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오렌지 주스는 달걀 드시고 1시간 정도 후에 마시시거나 아니면 달걀과 함께 나물이나 채소를 드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라고 말씀드렸죠. 어르신이 이렇게 바꿔서 드시기 시작했더니 일주일 만에 속 쓰림이 사라졌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몇 개나 드셔야 할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71살 한복순 할머니 경우를 보면요.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달걀이 몸에 좋다니까 하루에 3개씩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 이렇게 설명했어요. 할머니, 달걀은 좋은 식품이지만 적당히 드셔야 해요. 할머니처럼 당뇨가 있으시면 하루에 1개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다른 단백질 식품들과 번갈아 드세요. 할머니가 그럼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두부나 생선, 콩류 등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다양하게 드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꾸신 후 2달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체중도 적당히 줄어들었어요. 할머니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 같은 경우에요. 어르신은 달걀과 함께 항상 나물을 드셨어요.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맛있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엽산이 달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또한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들깨가루나 참깨도 좋은 조합이에요. 67살 정순남 할머니는 달걀에 들깨가루를 항상 뿌려서 드세요. 고소해서 맛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달걀의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둘 다 포화지방이 많아서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또한 설탕을 많이 넣은 음료나 과자와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달걀 요리 중에서 가장 건강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달걀찜이에요. 58살 박미영 씨가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달걀찜을 해보세요. 달걀에 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돼요.
박미영 씨가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달걀 2개에 물 2숟가락 정도 넣고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체에 한 번 거르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리거나 찜기에 1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기 시작한 후 박미영 씨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해요라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달걀 보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달걀을 잘못 보관해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73살 김옥분 할머니가 달걀을 사서 한 달 동안 먹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달걀은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문 쪽이 아니라 안쪽에 보관하세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달걀이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또한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달걀 껍질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게 없어져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용하기 직전에 씻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달걀은 반숙으로 드시고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채소와 함께 드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달걀 하나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82살 조기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만나온 분인데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선생님, 나이 들어서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아픈 거 참고 살려고요라고 체념하듯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어요. 선생님, 저 요즘 아침마다 달걀 반숙 만들어 먹는 재미로 살아요. 그리고 정말 몸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근육도 생긴 것 같고 기운도 나고요.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바뀌셨는지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달걀 하나를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기름에 바삭하게 구워서 드시다가 지금은 6분 반숙으로 만들어서 시금치나 미역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들깨가루 살짝 뿌려서 드시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니까 근육량도 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거죠. 제가 45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몇 년 후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78살 윤성덕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작년 이맘때쯤 오셨는데 근육량이 많이 줄어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근육을 늘리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우선 매일 달걀 하나씩 제대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달걀 반숙 하나씩 꾸준히 드셨어요. 그리고 가벼운 산책도 함께 하시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도 몸이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매일 달걀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달걀과 함께 자몽이나 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니까 달걀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걀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해요.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되 채소와 과일, 곡류도 골고루 드셔야 해요. 64살 김은숙 씨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김은숙 씨는 처음에 달걀이 좋다니까 하루에 5개씩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제가 김은숙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달걀은 좋은 식품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김은숙 씨가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침에는 달걀 반숙 하나에 나물 2~3가지,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시고 저녁에는 콩류나 견과류를 드세요. 그리고 맵기 채소를 빼먹지 마시고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바꾸신 후 김은숙 씨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야 진짜 건강해지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달걀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드시길 바라요. 그게 진정한 건강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제대로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70살 박정호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일주일 동안 달걀 반숙 먹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고 판단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 후 어르신이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소화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분과 함께 아침마다 달걀 반숙을 만들어 드시고 자녀분들에게도 올바른 달걀 섭취법을 알려주세요. 74살 이만수 어르신과 71살 최순희 할머니 부부가 그런 경우예요. 처음에는 어르신 혼자 오셨는데 집에서 달걀 반숙을 만들어 드시니까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함께 드시게 되셨대요. 몇 달 후에 할머니도 함께 오셨는데 둘 다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건강해지니까 더 기쁘고 든든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재미있고 오래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달걀은 반숙으로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서 드시고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채소나 나물과 함께 드시면 더 좋고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살짝 넣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달걀 하나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 같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일 거예요. 달걀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